3번 일동일지구 토지 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등소유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영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중에 토지 등소유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는 상담 사무실에 방문 또는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한국자산신탁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지 등소유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담금 추산액 통지 사유와 사업성과 관련된 분담금 산출에 관한 안내, 그리고 향후 사업 일정을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산신탁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번 일동 1지구 토지 등 소유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자산신탁 도시재생사업본부 경위원 본부장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의 첫발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한국토지신탁과 경쟁피트를 통해 선정되었고 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 가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 1월 중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시를 진구 중에 있으나 일부 소유자님께서 종전자산 감정가에 토지 등 소유자 분양가에 불만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기고지한 계략적인 분담금 및 사업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 것이며 이는 계략적인 시세 조사를 통한 종전자산 추정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인 사업시행자 시점에 군보 시정에서 선정한 2개 감정평가 업체가 가가호 소유자님 댁에 방문하여 자산을 평가할 것이며 이 평가대로 세대별 분담금과 사업상을 소유자님께 통지한 후 관리처분 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본 고지한 계략적인 분담금 등은 추정치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일부 소유자님께서 이해 부족, 오해 등으로 동의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소유자님께서 궁금한 내용을 위주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토지 등 소유자님,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한 절차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인 현 사업 시행자 지정이 빨리 이루어져만 다음 단계인 설계 업체 및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등 일련의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조속히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제출 및 신탁계약 체결에 동참하여 하루빨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당사도 기소행하고 있는 여의도 시범, 광장, 신길 우성 2차, 우창, 상계중공 5 정비사업의 경우를 토대로 우리 3번 일동 1주구가 인근 타 지구보다 빠르고 투명하고 소유자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 등소유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토지 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통지 사유와 종전, 종후 감정평가 금액이 갖는 의미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절차상 하자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산신탁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 추산액을 통지해드렸습니다. 통지드린 분담금 금액은 계략적인 추산액이며
최종 결정은 향후 관리처분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 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에 나오는 종전, 종후 감정평가 금액 역시 확정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닙니다.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군포시에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사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여 결정됩니다. 종전 감정평가 시점은 건축 세대수, 평형, 최고 층수를 포함한 건축 계획이 확정되고 토지 등소유자님들이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인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종후 감정평가 시점은 토지 등소유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법적인 감정평가 이후에도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토지 등소유자님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앞서서 종전 및 종후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업 추진을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토지 등소유자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계산에 앞서 현재 받아보신 토지 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분담금의 결정은 향후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결정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담금 산출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소유자별 분담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권리가액, 비례율 계산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분담금에 대해 알아보면 분담금은 토지 등소유자님께서 분양받으시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소유자님께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종전자산평가액의 개발이익을 합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은 신축 건축물의 분양가인 총 수입에서 공사비, 용역비 등의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자산평가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비례율이 100%보다 큰 것은 앞서 재개발에 투자한 종전자산평가액 금액보다 더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권리가액이 종전자산평가액보다 커지게 되며 비례율이 100%보다 작은 것은 개발이익이 종전자산평가액보다 작아 권리가액이 종전자산평가액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전자산평가에 따른 분담금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담금 산정 방식을 보게 되면 종전자산평가액이 줄어들면 비례율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하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높아지므로 권리가액과 분담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 변동에 따른 분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총 수입이 줄어들어 비례율이 낮아지게 되어 권리가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분담금 산출 시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 역시 줄어 분담금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사업의 분담금이 종전자산평가 금액과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가 변동하더라도 분담금 변동이 없다는 것을 우리 단지 사업성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자산평가액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동 예시입니다. 종전자산평가를 금정 역세권 수준인 평당 2,558만 5천 원으로 할인을 해보는 것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9.22% 증가하여 115.1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29평형 아파트 분양을 받는 종전자산평가 5억 원 세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권리가액 계산 시 비례율은 올라가지만 종전자산평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권리가액에는 큰 차이가 없어 분담금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동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를 금정 역세권,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인 평당 2천만 원으로 할인한다면 분양 수입이 줄기 때문에 비례율이 12.95% 하락한 93.0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29평형 아파트 분양을 받는 종전자산평가 5억 원 세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를 낮추면 비례율이 낮아져 권리 가액이 낮아지게 되고 분담금 계산 시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도 같이 낮아지게 되어 결국 분담금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종전자산평가액,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가 분담금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근 단지 사업 조건과 비교하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가와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는 우리 사업지와 비교 시 각각 168만 8천 원, 215만 원 높게 책정되어 있고 종전자산평가 역시 평당 221만 5천 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단지가 지출 대비 55%로 인근 단지 대비 6%가 낮지만 이는 분양 단가가 높아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업지가 인근 사업지 대비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약 200만 원 높지만 토지 등소유자 분양 단가 역시 우리 사업지가 평당 약 200만 원이 높아 비슷한 비례율이 나왔으며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토지 등소유자 분양가, 종전자산평가가는 분담금의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 조건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지의 용도 지역 차이에 따른 기부 체납 규모, 용적률 차이에 따라 사업지별 분담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사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및 신탁 계약을 완료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되는데 22년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및 전체 회의를 22년 10월, 시공사 선정을 23년 8월, 건축심의 23년 12월, 사업 시행인가 24년 4월,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를 25년 4월, 이주 및 철거 완료를 26년 6월, 착공 및 분양을 26년 7월, 준공 및 입주를 29년 8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목표로 하는 일정이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염원하던 재개발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로부터 시작합니다. 토지 등소유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동의서 제출하시고 신탁 계약까지 마치셔야 비로소 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합니다. 토지 등소유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재개발 사업 성공을 보장할 수 있으며 추진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동참하셔서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